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최근 HLB의 공격적 M&A 전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에 HLB 관련된 기사 보시게 되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로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부가 벌점이 15점이 되면 관리 종목 지정이고요. 관리 종목 지정 이후에도 이 벌점 관리가 안 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관련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HLB 부가 벌점이 타법인 주식 출자 정권 양수 결정 지연, 그 다음에 BW 관련해서 발행 결정 지연인데요. 공시 위반 제재금 2,400만 원을 대체 부과한다 이렇게 공시 나왔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벌점 관련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 관련되는 국내에서 이제 식약처가 12일 날 품목허가 결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품목허가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바백스하고 이제 기전이 같은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이제 계속 기사들이 오늘 이제 국내 언론에 따라오졌는데요.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 다음에 있는 이제 유전자 백신, 그러니까 mRNA 백신이라든지 바이럴 벡터 백신이라든지 DNA 백신이 신기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부작용이 많이 이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생백신, 사백신 다음으로 나왔던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기간은 좀 이제 제조 기간이 좀 깁니다만 안전하고 유통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우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올해 가운데 계속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기전인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기대감이 있다는 이제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차이점은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나방의 곤충 세포를 통해서 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 항원을 부산물을 통해서 배양하는 방식이라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1950년대부터 나왔던 이 CHO, 차이니스 햄스터 난수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이게 이제 안전성을 이제 보장하고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합성 항원을 만들어내는 어떤 도출 과정이 좀 다릅니다만 기존은 뭐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의 어떤 결과 이후에 자문위로 이제 자료 송부와 자문위 회의 결과에 이제 유통 등록증 발급과 이어지는 보건부 장관의 최종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일정상으로는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뭔가 좀 나올 만한 어떤 이제 시점이었는데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현지 언론들 미디어들을 계속 이제 살펴보셔야 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장 출발하고 이제 HLB 관련되는 부분, 이제 공시 지연 관련되는 부분 이 이야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특이하게 이제 시장에서 아침부터 이제 코아스라든지 뭐 크라운 제가 뭐 홀딩스 이런 이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서 그 DMZ라든지 이런 그 군사시설 쪽에 이제 땅이 있는 개별 종목들의 어떤 강세가 나왔는데요. 넥스트 사이언스도 이제 과거에 동원으로 있었을 때 본래 이제 탄광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바다 모래를 레미콘 회사에다 넣는 뭐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 이제 행성, 홍천, 정선 이런 데 이제 259만 평의 땅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움직임은 없었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요런 어떤 있었고, 그 땅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탄소 중립 뭐 이런 쪽으로도 넥스 사이언스의 어떤 테마가 한 번씩 엮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나왔던 기사인데요. HLB 제약 관련해서 본래 이제 그 HLB 제약이 이제 시트리입니다. 시트리. 시트리였고 시트리 이제 창업자가 이제 바이엘 코리아에 이제 그 바이엘 코리아가 국내에 있다가 이제 공장을 철수할 때 이 부분들을 이제 인수해서 제조 시설을 처음부터 갖추면 상당히 이제 상장할 때 좀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코스닥 상장을 좀 늦게 하다가 이제 2020년도에 사명이 바뀌었고 그해 10월 달에 이제 HLB 그룹에 인수되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제약의 이제 그 항남 공장도 지금 이제 인수를 해서 기존의 어떤 공장보다 양이 좀 큰 어떤 형태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박재영 대표가
기존에 이제 한 600억 대면 소규모 제약사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1000억 대면 거의 더블 정도의 어떤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제 그룹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생산 시설 구축 관련되는 어떤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카티 관련되는 치료제, 여기 관련되는 부분이 본격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9년, 2020년 뭐 이런 어떤 매출액이 조금 이제 작년도에 600억 정도 넘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전문의약품 처방이 늘어났다. 보통 국내에서는 100억대 이상 되면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국내 자체에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클리티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저런 어떤 전문의약품의 실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제약에 이제 인수했던 항남 공장이 1만 평 규모니까 남양주 기존의 공장보다 3배가 큽니다. 그래서 항남 공장은 이제 경구제뿐만 아니라 주사제, 수액제, 액제, 우청 이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요. CMO 관련되는 매출체를 확보한 상태에서 하니까 올해 매출 증가가 좀 기대되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시트렐리 관련되는 부분들은 3상 이후에 이 보험약가 등재를 하기 위해서 4상 데이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보험약가 이제 승인을 받으면 실적 성장에 좀 이바지를 하겠죠. 그리고 HLB가 이제 나노코박스 글로벌 판권 이전 계약을 해박을 했기 때문에요. 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이 HLB가 나노젠과 글로벌 판권 이전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WHO와의 승인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HLB 제약도 연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 카티라고 하면 세포 치료제 중에서 보통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킴리아가 이제 도입이 되어서 킴리아가 1회 투여가 거의 5억 원 정도 수준이 되죠. 그래서 이 카티의 좀 단점이 자가 이제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환자의 어떤 그 세포에서 추출해서 유전자로 조약해서 하다 보니까 이 생산 공장 자체를 그 환자 부분이 있지 않으면 좀 힘든 좀 상황이 좀 있지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베리스모가 이 킴리아 어떤 개발자들이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다가 설립한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카티가 혈액암 쪽에서만 이제 효능이 있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뿐만 아니라 이런 고형암 쪽에도 효과적인 치료제로 개발 중이고, 올해 중으로 이제 IND를 받고 내년도에 임상 1상 추진한 계획이니까 이 카티 치료제의 어떤 이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보여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가 공격적인 M&A를 전략을 펴는 이유, 본질적인 부분들, 본래 이제 HLB는 바이오 회사가 아니죠. 본래는 이제 75년도에 복합소재 사업본부, 그러니까 이제 85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96년도에 이제 현대 라이프 보트, 요게 이제 HLB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명이 영문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구명정 관련되는 이 사업을 하는 부분과 합병해가지고 탄생한 회사니까 본래 이제 바이오가 아니라, 본래 바이오가 아니까 특례로, 기술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회사하고 적용되는 어떤 기준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조선업종에 일단 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조선 어떤 산업에 연동을 하는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HLB의 어떤 별도 기준으로 코스닥 기업이니까 영업 실적에 따라서 4년 연속 적자면 별도로 관리 종목 지정이고요.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되죠. 그래서 보시면 2015년도에 마이너스, 2016년도에 마이너스, 2017년도에 마이너스인데 2018년도에 플러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연속으로 4년이 아니니까 작년, 재작년에 좀 마이너스가 나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적자라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 피해가는데, 2022년도에 또 이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작년도에는 이제 재작년도에는 유상증자, 작년도에는 이제 뭐 CB나 BW 이런 형태로 이제 M&A를 했던 부분이, 근원적인 부분들은 이 바이오를 하려면 실적이 제대로 잡히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를 계속 이제
누적시키면 재무상으로 문제 있는 이런 상황에서 M&A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만성적자죠.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도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상장사는 바이오가 아닐 때는 앞서서 말씀 4년 연도 별도 기준으로 4년 연속 영업 손실이면 관리 종목이고요. 5년 연속이면 이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근데 기술 특례로 들어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는 상관이 없는데 매출액에는 기술 특례도 5년 이후에 적용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는 그 분기는 3, 그러니까 반기는 7억 이런 것들 안 하면 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해당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조금 있으면 이제 결산기니까 이런 거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LB가 M&A를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이익을 내려고 돌파구를 했던 부분은 근원적으로는 이런 어떤 이제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총 4개 회사의 어떤 M&A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FA가 가장 이제 조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FA 관련되는 부분들이 실적들이 작년도에도 그 전에보다 한 더블 정도, 그리고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이제 유행하다 보니까요. 이 회사가 다루는 이제 체외 진단 기구라든 특히 이제 일회용 그 소민 알코올 수압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점유율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체외 진단 의료기기가 미국, 유럽 다수 국가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나머지 이제 뭐 HLB 테라피틱스라든지 기타 뭐 노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이제 HLB의 재무적인 어떤 건전선 형태로 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잡히게 되면 이런 어떤 리스크가 준다고 하면 이제 향후에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제 잠재적인 오버행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주식수 늘어날 수 있는 재무 조달이 이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재무적인 어떤 건전성도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드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 이런 해외 증시의 어떤 영향으로 금요일도 그렇게 큰 흐름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이 다 이제 하락을 하는 어떤 흐름이었고 1월달 들어서 사실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그다음 오늘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급락으로 시장 분위기별로 좀 쌓였는데요. 자, HLB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번 주에는 이제 주후반에는 외국인들 매도, 기관들 매도, 개인들은 계속 샀습니다만,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일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이 수치가 1월 달에 상당히 좀 높여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지를 못하고 이제 중심선 정도의 21일평 정도에 닿는 어떤 흐름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자, 이 21일평선 중심에서 한 일주일 넘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돌파를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파라볼릭자가 이제 어떤 단기 추세 전환 이후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 돌파, 밴드 태깅이 나타나는 어떤 흐름들이 이번 주에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윗꼬리만 나오면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어떻게 될까 이 부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시장 대비해서 나름 이제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넥스트 사이언스는 보시게 되면 이제 4일 정도 조정의 흐름들을 하면서 5일선을 살짝 조금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을 좀 보였죠. 그래서 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좀 잘 챙겨 보시면서 흐름들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